안녕하세요. 요양원TV 요양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술 기법 가운데 최소 침습 수술 기법인 사측방 경유유압술, 그러니까 옆구리 통해서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적응증, 합병증, 어떤 경우 경과가 좀 좋은지 특장점 등을 한번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한 두세 편 정도는 제가 설명을 한 내용이 있고, 사례 분석에서는 제가 꽤 많이 다뤘었는데, 사측방 경유유압술은 2014, 15년도 그 이후로 조금 활성화되고 있고, 수술 방법이 최소 침습, 그러니까 피가 나지 않는 수술, 피가 좀 적게 나는 수술 방법으로서 고령이라든지 재수술 환자분들에게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죠. 원래 적응증은 일반적인 척추 협착, 중심 협착과 추강호 협착증 모두에 다 행해질 수 있는데, 이게 수술 실제 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옆구리를 인공디스크 넣는데 한 3-40분, 그리고 핀 고정을 뒤로 돌려서 하는데 한 3-40분, 실제로는 실제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 잡으면 되는데요. 1시간, 1시간 반. 근데 이제 수술 처음 할 때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누운 상태로 옆구리로 들어가니까 한번 수술포를 소독해야 되고, 봉합을 한 다음에 다시 또 환자를 옮겨서 다시 윌슨 프레임에 넣고 엎드린 채로 또 수술을 두 번 해야 되고, 그래서 수술을 체위 변경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표현보다 이제 수술하는 시간과 이제 맞먹는다는 표현이 1시간 반 수술하는데 준비하는 데 반, 수술하는 데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등 뒤를 이제 열지 않고 신경 쪽을 후방감압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손상에 대한 그런 것과, 이전에 수술했던 경우는 이제 다시 유착병 이런 병변을 피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처음 맞이하는 그런 사람에게, 수술자에게 이전 수술하신 분들도 이제 좋은 필드, 좋은 수술장 모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거죠. 그래서 수술, 아까 적응증, 어떤 환자들 수술해야 되냐면 이제 중심 협착과 추강호 협착증이 다 있는 경우인데, 중심 협착증이 저는 심한 경우는 뒤로 돌려서 후방감을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후방감 같이 해주는데, 추강호 협착증이 심한 상태에서 중심관 쪽은 이미 수술을 받으셨던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적응증이 된 것 같고, 재수술인 경우죠. 재수술, 수술했는데 중심은 잘 뚫려 있는데 유착이 조금 더 있거나 나가는 길목 쪽이 꽉 막혀 있는 경우는 이 옆구리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을 하게 되면 경우가 많이 좋고, 그 외에 수술을 뒤로 한 경우 말고 그 다음에 측만증이 좀 심한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디스크 자체가 넣을 수 있는 크기가 현재 현존하는 수술 방법 중에 가장 큰 디스크를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요추의 전만을 저해한다고 이 수술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 질타를 좀 받았는데, 뒤로 하시는 분들의, 최근에는 이 인공디스크 모양 자체가 6도와 12도 경사면을 가지고 있어서 요추 5번, 천추 1번 뿐만 아니고 4, 5번, 3, 4번에서도 전만을 유지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인공디스크까지 개발돼서 아주 한계점을 다 넘어가는 그런 수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수술일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첫 수술일 때 예를 들어 뒤쪽 중심 협착이 심하고 추강호 협착이 좀 많이 막혀있는 경우는 오히려 수술 시간을 좀 단축하려면 내시경유압술이 좀 더 유용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뒤가 열려있는 상태로 신경 쪽을 손상을 좀 피하고 그냥 추간공 협착증이 심한 경우 확실하게 좀 추간공 넓이를 높이를 넓혀주려면은 이
사측방경 유압술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언급드렸지만 가장 이 수술의 장점은 옆구리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배의 척추뼈 옆에 있는 근육과 디스크 사이에 혈관 사이에 있는 공간, MR상 미리 좀 그 공간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환자들에 대해서 인공 디스크 삽입할 수 있고, 혈관과 옆구리 근육 자체의 공간이 좀 작으면은 혈관을 살짝 좀 밀면서 인공 디스크를 삽입할 수 있지만, 이 술전에 그런 걸 좀 확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육을 뚫고 하는 수술이 있었어요. 들립이라고, 올립이 아니고 LLIP라는 표현도 쓰는데, 사측방이 아니고 측방 유압술. 그래서 아예 근육을 뚫고 들어가는 수술이 한참 2012, 13년도 붐을 일으키다가 근육에 신경자발들이 막 많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 이후에 다리 쪽 증상이 저린 증상도 있고 위압감도 있는 분들이 좀 생겨서, 이후에는 모니터링, 그러니까 신경을 직접 모니터링 하면서 수술을 하다가 그거 자체도 좀 의미가 없어진다고 해서 요새는 사측방 경유 유압술로만 이제 진행하고 있고, 근육 뚫고 수술하는 거는 현재로는 시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수술을 예전에 했던 이유가 근육을 뚫고 들어가니까 엑스레이상 보면 이제 괜찮아 보이긴 한데, 앞에 좀 앞쪽으로 살짝 들어가면 혈관과 그 사이 공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근육 신경다발들의 손상을 없이 앞쪽 스페이스를 조금 핸들링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과 공간만 확보가 된다면은 다른 문제는 없고, 간혹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디스크 사이 말고 척추뼈로 돌아가는 작은 혈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척추체의 동맥이라는데, 그 동맥은 좀 지지근하게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좀 조심하고 들어간다면 특별한 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옆구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반대편에 있는 디스크 막도 다 확실하게 해를 해줘서 디스크 공간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 충분히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위쪽 신경이 눌릴 수 있으니까 인공 디스크로 인해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레벨까지는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특히 저는 재수술, 측만이 심한 환자들, 여러 레벨의 측만이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좀,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혈관 문제만 잘 캐치한다면은 술전에 나머지 유의사항은 크게 없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아무래도 배를 좀 이렇게 열고, 그러니까 복부에 있는 근육을 열고 바람을 좀 들어가기 때문에 장 운동이 바로는 이제 원활하게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장마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이 조절도 좀 하고, 수술 후 이제 가스가 나오는지 그런 걸 체크하면서 대수술과 마찬가지로 금식을 푸는 시간을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할 때 피가 안 나거든요. 뒤쪽 고정은 요새는 거기도 최소 침습으로 하나 나사 박는데 한 1.5cm 정도의 그런 절개가 있고, 그런 절개가 한 마디 같은 경우는 6개 정도 작은 절개를 하고 근육 손상 없이 바로 이제 고정하기 때문에, 출혈 수술하고 나서 보면 팩셀이라고 우리 혈액을 맞으시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수혈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수혈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수술 자체가 저는 준비는 하긴 하는데 피물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사용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의 장점, 그래서 결국은 사측방경 유압술의 좋은 적응증은 뭔가 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수술을 많이 받아놓은 뒤쪽도 따놓긴 따놨는데 유착이 좀 심하고 황색인 데는 없는데 신경주위가 좀 지저분한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추간공, 나가는 길목 자체가 꽉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인공 디스크로 하이트를 올려주게 되면은 디스크가 좀 뒤로 밀려있는 거 팽팽하게 딱
쓰게 되고, 유착과 신경주의가 좀 눌려있는 중심관도 좀 펴지면서 추간공 확실히 펴주니까 일석삼조로 이렇게 굳이 많은 피를 열거나 신경을 직접 보지 않아도 수술을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죠. 저는 주로 제 영상 보시지만 내시경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사측방경 유압술은 이 재수술 환자분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수술 받았던 환자분들, 뭔가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해결하는 환자분들에게는 조금 훨씬 효과적인 툴로, 내시경 서전이지만 이런 사측방경 유압술, 최소 침습적인 수술 방법을 통해서 환자분에게 선택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올립 사측방경 유압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 부산에서도 여러 분 하시는데, 어쨌건 또 모든 수술을 또 이 올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수술 자체가 작게 해도 괜찮을 수도 좀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선별적인 기준을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첫 수술은 웬만하면 내시경으로 하고, 추간근과 중심관이 막혀있는 케이스는 무조건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환자분에게 첫 수술 자체가 이제 유압술로 해버리니까 미니멀 인베이시브, 엔도스코픽, 내시경으로 이렇게 최소 침습을 할 수 있는 거는 선택적으로 하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경과가 팔로업상 안 좋거나 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 사측방경 유압술을 하게 된다면은 환자분에게도 좀 더 시간을 좀 벌 수 있고, 의사도 큰 수술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6월 8일이네요. 화요일 오전 쉬는 시간이고, 이번 영상이 나갈 때는 주말일 텐데, 이번 주말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